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얼마만큼 이 개편안이 적용이 될지는 국회에 입법이 돼서 동의를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편안으로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실제 현재 적용은 아닙니다. 그런 거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 많은 개편안 중에서 주로 부동산 관련 부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안입니다.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 다주택자들의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현행을 보시면 3억 원부터 이제 94억 원 초과까지 있는데요. 이 2주택자 이하는 0.6에서 3.0 이렇게 돼 있고, 3주택자 이상은 1.2에서 최고 세율 6.0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서 2주택자 이하라는 것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요. 3주택자 이상이라는 것은 2주택이 조정 지역 안에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표시가 나와 있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전 세율로 2019년 세율로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0.5에서 2.7까지. 물론 법인세도 낮추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개정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여기서 보시면 이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죠. 전년도 대비 보시면 나와 있죠.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한다는 뜻인데, 이것도 다주택자들한테는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50%, 300%까지, 그러니까 3배까지도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죠.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어떤 부동산 관련돼서 집주택을 더 구입을 했을 때 이 300%까지 낼 수 있는 부분을 150%로 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물론 이제 상한이 없고요. 이 개정 사유는 당연히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제금액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이라는 것은 다주택자들이나 이제 그 외의 주택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우리 세대에 한 주택밖에 없는 것을 11억에서 12억, 지금 양도세, 비과세가 이제 12억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맞추겠다는 뜻이고요. 일반은 6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6억에서 9억까지. 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죠. 개인당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와이프와 나와 같이 살고 있지만 주택을 한 채씩 서로 보유하고 있을 때 와이프도 9억, 저도 9억 이렇게 공제를 하게 되면 세액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얘기고요. 또 이 아래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이 부분이 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런 분들한테 너무 과다한 세금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제 특례 부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서 이 기본 공제금액 11억에서 3억 원, 말 그대로 얘기해서 22년분만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나온 이유는 특히나 2020년과 2021년 초까지 급격한 주택분의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보유세에서 고령자, 장기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또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것을 좀 유예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을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이 또는이라는 것은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60세 미만이라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조건에 얼마만큼 많이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소득자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될 듯 하죠. 주택분 종부세액은 이제 100만원 초과해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납부 특례가 있습니다. 납세, 담보 제공 시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 유예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미충족 시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 상당액까지 별도로 추징한다는 것이니까요.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고 부담을 줄이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주택수는 2주택이 돼 있어서 이 세금 부분이 2주택으로 과세가 돼서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새롭게 법을 신설을 해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주택수 종부세 특례가 있죠. 이제 1번에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물론 이제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입니다.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를 못하게 되면 이 혜택으로 인해서 안 됐던 세금을 한꺼번에 다 추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뜻입니다. 이 상속주택이 있죠. 상속주택은 실제적으로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5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이고요. 5년이 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돼서 세금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아래 보시면 다만이라는 것은 저가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이제 3억 원 이하 주택이나 소액 지분이죠. 상속주택 지분이 여러 가족일 때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이제 체크해 볼 만 하겠죠. 또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지방의 저가주택이 있죠.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3억 원 이하로요.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아래 특례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세에서 제외, 기본 공제 부분 있죠. 22년에 14억, 특별공제 3억 원 포함했기 때문에 14억이고요. 원래 11억이었죠. 근데 22년부터는 11억에서 12억으로 이제 상향되는 겁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고요. 그리고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이제 별도로 또 있고요. 절차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직접 가서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개정 사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경우보다는 갑작스레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 적용 시기도 2022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죠. 국회 통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6번에 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이 있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는 임대 소득을 안 냈습니다. 그렇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가주택이 지금 12억으로 거의 기준을 잡고 있죠. 12억까지 임대소득을 안 내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과세기준 합리화,
고가주택 기준이 이제 12억으로 됐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임대소득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소유주택 임대사업자 이제 세액 감면 연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세액 공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25년 12월 31일까지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적용 기한이 있죠. 12월 31일까지인데 2025년 12월 30일까지 어떤 공제냐? 이 등록 임대사업자 이 소유주택 85제곱미터 임대소득을 물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렸을 시에는 1호 임대 시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75%까지 임대사업자 세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호 이상 임대 시, 두 채 이상 임대 시에는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50%. 요즘 임대사업자 내시게 되면 보통 이제 10년 하시죠? 이런 부분 임대소득, 월세나 아니면 전세 같은 경우는 환산해서 이 부분 세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제도 합리화라는 게 있죠.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기존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양도를 했을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또는 직계 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이 있죠. 이런 것은 5년 이내에 혹시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가 구입했을 때의 금액, 증여 시점이 아니라 이 구입했을 때의 금액은 보통 3억이고 증여 시점에는 10억이었다. 그러면 이 증여 시점이 10억이 아니라 5년 안에 매도하게 되면 3억으로 양도세를 하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녀, 아들이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가 10억에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0억이면 양도세가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억으로 기준을 잡아버려서 7억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겠다. 이 기간이 5년 이내에 양도했을 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좀 기간을 늘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안에는 팔지 마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 이런 증여나 상속이 이번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특히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서 뭐 시샘말로 꼼수 부리지 말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때 팔고 해라. 그러니까 집 가지고 증여해서 너무 놀리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새로운 개정안 하나 만든 것 같고요. 이 아래 보시면 개정 사유가 있죠. 배우자 등까지는 이제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이프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하고 5년이 지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 부분에서 이제 양도 차익을 안 내게 되니까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좀 기준을 강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거에 따른 위에 따른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합리화도 적용 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부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부담 감소. 이 부분도 이유가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는 부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만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개정 세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든 모든 국민한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는 뭐 많은 세금 완화에 그런 적용을 해줬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국민한테 혜택이 가게끔 개정을 하려는 듯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들은 많을 텐데요.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